2024년 10월 18일 쿠바 전역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발전소 4곳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나라 하나가 통째로 꺼진 겁니다. 1100만 명이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병원 수술실이 멈췄습니다. 정수시설이 멈췄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같은 해에 2번. 전국 정전, 허리케인 2번, 대규모 지진 2번, 카리브 해의 낙원이라 불리던 나라입니다. 그 낙원의 불이 꺼졌습니다. 다들 미국 제재 탓이라고 합니다. 62년짜리 경제 봉쇄, 절반만 맞습니다. 진짜 범인은 쿠바가 60년 동안 매달린 생명줄에 있습니다. 그 생명줄은 3번 끊어졌습니다. 먼저 통념부터 확인합니다. 미국의 쿠바 경제 제재, 1962년에 시작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제 봉쇄입니다.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무역 금지, 금융거래 차단, 달러 송금 제한, 쿠바로 돈을 보내는 것 자체가 범죄인 시절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압박합니다. 쿠바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시장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겁니다. 경제의 숨통을 틀어막는 구조,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숫자가 안 맞습니다. 제재는 1962년부터였습니다. 쿠바 경제가 진짜 무너진 건 1990년대입니다. 30년 가까이 버텼습니다. 제재를 받으면서도.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군가 쿠바의 청구서를 대신 내고 있었습니다. 소련이었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은 쿠바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방식이 교묘했습니다. 석유는 국제 시세보다 싸게 보냈습니다. 설탕은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사줬습니다. 쿠바 입장에서는 수출할수록 이익이 남는 구조였습니다. 경제 원리를 무시한 거래. 대가가 있었습니다. 미국 코앞 90마일 거리에 사회주의 동맹국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소련에게 쿠바의 가치였습니다. 쿠바는 보조금을 받고 소련은 미국의 뒷마당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후 30년. 쿠바는 소련의 돈으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남의 돈으로 만든 복지국가였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사회주의의 쇼윈도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쇼윈도를 밝히는 전기요금은 모스크바가 내고 있었습니다. 1991년 12월 25일 소련이 무너집니다. 보조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쿠바는 이 시기를 특별기간이라 불렀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쿠바 경제가 33% 증발했습니다. 경제의 3분의 1이 날아간 겁니다. 거리에서 고양이가 사라졌습니다. 소가 트랙터를 대신해 밭을 갈았습니다. 하루 한 끼가 일상이 됐습니다. 설탕물로 저녁을 때우는 집이 늘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굶은 겁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쿠바는 살아남았습니다. 2번째 생명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999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등장합니다. 반미 사회주의를 내건 차베스는 쿠바에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의사를 보내라. 석유를 주겠다. 사회주의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쿠바는 의사 수만 명을 베네수엘라에 파견했습니다. 대가로 하루 1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받았습니다. 쿠바 경제 규모의 12%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쿠바가 자랑하는 의료 인력이 사실상 외화벌이 수단이 된 겁니다. 소련이 빠진 자리를 베네수엘라가 고스란히 채운 겁니다.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자기 자원이 아니라 남의 자원으로 버티는 나라. 생명줄의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함정이 있었습니다. 생명줄을 쥔 손이 흔들리면 매달린 쪽이 먼저 떨어집니다. 베네수엘라가 먼저 무너집니다. 유가 폭락, 초인플레이션, 원유 생산량이 전성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자국민도 못 먹이는 나라가 쿠바까지 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쿠바로 가는 원유가 말라붙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하루 10만 배럴이던 공급이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생명줄이 2번 끊어지면 자력으로 서야 합니다.
특별기간이라는 30년 전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쿠바는 그래도 서지 못했습니다. 대신 세 번째 생명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줄을 끄는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쿠바는 러시아의 손을 뻗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와 경유가 쿠바 발전소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생명줄입니다. 문제는 발전소 자체였습니다. 쿠바 화력발전소 대부분이 1970년대 소련제입니다. 50년 넘은 설비. 만든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부품이 없습니다. 고칠 기술자도 이미 나라를 떠났습니다. 연료를 넣어도 기계가 버티질 못합니다. 한 발전소를 고치면 다른 발전소가 멈춥니다. 부품 하나를 빼서 다른 기계에 꽂는 돌려막기. 그것이 국가 전력망의 운영 방식이 됐습니다. 2025년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유조선을 제재 명단에 올립니다. 27만 배럴의 경유를 실은 러시아 유조선 한 척이 쿠바 앞바다에서 멈춰 섰습니다. 연료가 코앞에 있는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발전소는 멈추고 공장은 서고 냉장고는 꺼졌습니다. 2024년 쿠바 경제는 1.1% 뒷걸음쳤습니다. 그 전해에는 1.9%. 소련 붕괴 직후를 제외하면 2년 연속 역성장은 처음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사이 인구의 상당수가 나라를 등졌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기술자가 떠나고 청년이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배급줄에 섭니다. 2026년 4월 한 달 동안 쿠바 전역에서 기록된 반정부 시위와 불만 표출 1133건 식량 부족, 치안 붕괴, 카리브해이 낙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련, 베네수엘라, 러시아, 쿠바는 60년 동안 세 개의 생명줄에 매달렸습니다. 세 번 다 끊어졌습니다. 미국 제재가 쿠바를 조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재만으로 나라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제재를 버틸 자기 엔진이 없었던 것, 에너지를 한 번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 그것이 쿠바를 죽인 진짜 범인입니다. 소련이 무너지면 다음 후원자를 찾고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면 또 다음을 찾았습니다. 자기 발전소 하나 제대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60년 동안. 에너지를 남에게 의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쿠바가 증명했습니다. 이건 카리브해, 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밖에서 사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어디인지 아실 겁니다. 물론 한국은 쿠바가 아닙니다. 사올 돈과 기술이 있으니까.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그 돈이 흔들리는 날에도 배는 계속 들어올까요? 쿠바는 먼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사건반이 다음에 추적할 사건. 사라진 건 나라가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지나치던 가게입니다. 그 가게는 왜 문을 닫았을까요? 그 답도 경제사건반이 추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사건반이었습니다.